우리는 영화, 비디오 게임, 공상과학 소설 덕분에 좀비 대재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느리거나 빠른 좀비들이 폐허가 된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신선한 음식을 찾고, 생존자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실제 좀비 대재앙이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격리된 대도시와 텅 빈 눈을 가진 군중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먼 곳을 응시하며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개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로등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최대 높이에 도달한 후 침 속의 접착제를 이용해 금속 표면에 달라붙어 기다립니다. 몇 시간 후 등에서 하얀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곰팡이 포자를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포자가 도시 곳곳을 날아다니며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그들의 몸에 침투하여 뇌를 장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좀비 대재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좀비 대재앙은 사람이 아닌 파리에게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종류의 기생 곰팡이가 야생 초파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곤충의 몸에 들어간 다음 신경계에 도달하여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감염된 파리는 천천히 기생충에게 몸의 통제권을 넘겨주고, 기생충은 곤충의 몸속에서 체내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 기생충은 파리의 뇌에 도달하여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자들은 곰팡이가 파리의 뉴런을 자극하여 파리가 특정 호르몬을 방출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르몬은 운동활동의 급증을 유발합니다. 즉, 파리를 훨씬 빠르게 만들죠. 곤충은 빨라지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풀잎과 같은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주둥이에서 방출되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표면에 몸을 붙입니다. 기생 곰팡이는 파리가 스스로를 붙일 수 있도록 끈적끈적한 타액을 생성합니다. 이제 파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파리가 풀에 달라붙어 있다가 날개를 들어 올리면 곰팡이가 등을 통해 포자를 방출합니다. 포자는 다른 파리에 떨어져 몸에 침투합니다. 이 기생충은 새로운 숙주 없이는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여 포자를 최대한 멀리 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파리는 포자를 통해서만 곰팡이에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는 파리의 전체 혈 림프, 즉 곤충의 혈액에 침투하여 감염시킵니다. 과학자들은 감염된 파리에서 혈 림프를 추출하여 건강한 파리에 이식했습니다. 곧 두 번째 파리도 정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은 혈액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여 파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개미의 정신을 지배하여 좀비로 만들 수 있는 동충하초 속의 또 다른 곰팡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생충은 파리를 감염시키는 악당과 비슷합니다. 포자가 개미의 등에 붙어 몸에 침투하여 개미의 신경계에 화학물질 칵테일을 주입하고 개미가 개미집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다른 개미들도 이 질병의 징후를 발견하면 짝을 군락해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감염된 수컷 한 마리가 풀잎 위로 올라가서 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개미는 턱을 풀지 못하고 곰팡이가 몸에서 자라 포자를 방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실 세상에는 곰팡이 외에도 숙주의 몸과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기생충이 많이 있습니다. 거미의 몸에 침범하는 말벌 유충이 있습니다. 또한 개의 행동을 조종하는 따개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쥐는 고양이 입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곤충과 동물의 영역에서 좀비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인간의 정신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기생충은 보균자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전파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감염된 개미는 개미집에 있는 친구를 물지 않고, 파리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듯이 감염된 사람은 조용히 언덕을 오르며 몸에서 포자를 방출합니다. 좀비가 달리는 것만큼 재미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류에게는 무서운 운명입니다. 좋은 소식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기생충이 우리의 정신을 장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미를 공격하는 동충하초는 작은 곤충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을 수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개미의 신경계만을 변화시키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마치 열쇠와 같아서 모든 생명체는 각기 다른 열쇠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맞는 열쇠를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생충이 계속 사람 곁에 살고 있다면 수억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곰팡이는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감염을 막는 또 다른 장벽은 온도입니다. 기생충이 곤충을 선택하는 이유는 곤충이 사람과는 다른 온도에 정확하게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한 유기체는 단순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위험한 곰팡이 질병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의사들은 일본에서 한 여성에게서 알려지지 않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이 기생충은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생충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며 어떻게 없애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곰팡이는 빠르게 퍼지지 않으며 특수 서비스가 감염 핫스팟을 제어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생충은 사람을 좀비로 만들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주된 이유는 곰팡이가 매우 민감하고 연약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의 모든 변화에 반응합니다. 몇 도만 차갑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면 기생충의 군집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곰팡이는 추위를 좋아하고 인체는 곰팡이가 살기에는 너무 덥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에 번식지가 너무 많은데 왜 사람들을 감염시키겠어요? 전 세계의 기온이 몇 도 상승했고 곰팡이가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개미, 파리 및 기타 곤충이 곰팡이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벌레의 몸에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불청객을 즉시 공격합니다. 이 경우 곰팡이는 새로운 숙주인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감염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집 지붕으로 올라가 포자를 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류는 어떻게 할까요? 감염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감염된 지역을 격리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법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인류는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기생충을 퇴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체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에 민감한 기생충은 우리 몸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염자가 공격적이고 빠르게 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자연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조만간 기생충을 파괴할 수 있는 유기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곤충, 동물, 물고기의 왕국을 보세요. 이들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지배하는 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가설입니다. 곰팡이는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정신에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의 위협이 있다고 해도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다른 질병이나 위험한 박테리아와 달리 곰팡이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곰팡이가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때까지 아무도 의약품에 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의 사건에서 이제 막 회복했으니까요.